안녕하세요. 로봇공학 2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로봇공학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부터 어프로치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좀 줄여나가는 어, 그런 컨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20분 정도를 해서 3개가 LMS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의 안전과 로봇 비전의 라인업입니다. 예. 우선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95%가 자기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음, 특히 이 로봇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면 강했지, 이 안전에 대한 그 강도는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안전 확보, 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로봇은 설치 면적에 비해 가동 범위의 넓이 또는 고속, 그의 고출력으로 암의 움직임, 암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봇의 팔입니다. 또 다양하고 자율적인 동작 등 다른 기계류와는 다른 뛰어난 특징이 있고 그만큼 일반 기계에 없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이 그 3D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안전사항, 본체는 공간을 동작하기 때문에 동작 영역의 공간의 위험 장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매뉴얼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오른쪽 경고 이런 표시들이 있고 또 로봇에도 이런 내용 이런 그 표시들이 좀 일부 좀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나와 있고 매니플레이트도 나와 있고 어, 네. 또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의. 그다음에 조금 그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조작에 관련된 그 안전사항이 좀 있어요. 음, 이제 1학년 2학기 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그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봇을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로봇의 동작 범위라는 게 보통 있는데요. 동작 범위 또는 가동 범위. 그 바깥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 가동 범위 내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로봇 교시, 즉, 티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네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로봇 본체, 즉 매니플레이터를 항상 정면 쪽에서 보는 게 가장 어, 좋습니다. 왜? 정면이란 얘기는 측면보다 로봇을 파악하기 더 음, 좋거든요. 측면이라면 그 머릿속에 XY 제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정면에 있을 때는 XY 제세에 대한 좌표, 로봇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정면에 보는 게 좀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해진 조작 순서에 따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해진 조작 순서는 이 로봇을 티칭 하는 과정 속에서 어, 티치 모드하고 플레이 모드가 있는데요. 각각 티치 모드의 조작 순서, 그다음에 플레이 모드의 조작 순서가 매뉴얼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작 순서는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본체가 예기치 않게 본인 쪽으로 향할 경우의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 정상적으로 플레이 모드에서 가동 중인데 저 로봇을 지켜봤을 때 저 로봇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머리에 두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확률은 거의 0.000 몇 퍼센트이지만, 로봇이, 에, 노후화되고, 뭐, 5년, 10년, 20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메인터넌스를 잘 하지 않거나, 또는, 티칭을 잘못할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위치로 로봇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로봇의 의미는 그냥 없어집니다. 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요세 번째 내용이 대두가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피 장소를 확보해 주십시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로봇이 한 대 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어, 그 플레이하고 있는 로봇의 속도는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게 고속입니다. 음. 근데 그러한 로봇이 공장에 500대, 400대, 800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 사이로 지나갔을 경우에는 완전히 솔직히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로봇마다 전부 다 안전 펜스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각종 센서, 그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지만 어, 그래도 얼루 피하면 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컨셉을 여기에도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오조작 즉, 잘못 티칭을 할 경우나, 티칭하는 사람이 교시자죠. 의도하지 않는 본체 동작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끔 가다가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거의 폭주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없고요. 요거도 개발했을 당시 70년대 후반 80년도에 폭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폭주에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들이 나왔던 그 옛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거의 없지만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거의 없지만 0.000% 있기 때문에 예, 동작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안전에 대하여 로봇 컨트롤러에 대한 메인 파워 스위치 여기에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정지 로봇 컨트롤러에 여기 위에 이렇게 비상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펜던트에도 비정정지가 이렇게 있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비정정지 버튼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위험 상황이 발생이 되면 손빠르게 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의 서버 파워를 오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그 개발 변천사하고 용도별 라인업인데요. 이쪽에 보면 1977년도부터 80년도, 83년도, 88년도, 94년도, 98년도, 2003년도, 2008년도, 2012년도, 13년도, 2018년도. 그래서 이 로봇의 그 변천사는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조사는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발의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라인업은 이제 뭐냐면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어, 구분한 겁니다. 여기 로봇 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건 아크 용접 용도입니다. 그다음에 네 마리가 있는 거는 그림 사진상으로는 좀 작아 보이는데요. 그 대형 로봇입니다. 대형 로봇, 중대형 로봇. 스포츠 용접입니다. 그다음에 페인팅 로봇, 이것도 중대형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피킹, 패킹, 팔리테이징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링 로봇, 그 이외에는 이제 뭐 협조 제어 로봇, 그다음에 사체 도장 로봇,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반도체형 로봇입니다. 주로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가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FPD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콜라보 로봇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로봇, 이런 게 이제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스카와 로봇에 대해서, 전 세계 랭킹이 한 2, 3위 정도가 될 겁니다. 음, 네, 전 세계 넘버원의 로봇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로봇 기술, 그 다음에 서버 모터 드라이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술, 그 다음에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로봇 앤드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맨 밑에 포인트들입니다. 이쪽에 보면 앰프들이 있고, 서버 모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 아크 로봇, 핸들링 로봇, 협동 로봇, 양팔 로봇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들의 머리가 되는 컨트롤러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CPU가 되겠죠. 컨트롤러, CPU.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근데 요 바로 이 상위단은 야스카와 코크핏이라든지 와이파이, 커스텀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가동 중인 부분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합니다. 한마디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상위에는 이제 ERP, MES 생산 관리 시스템이죠. 그런 부분들. 그 상위에는 크라우드라는 게 있고, 약간 모터 I라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봇하고 컨트롤러하고 YCP, 야스카 콕피트,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MES,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쪽에 MM 링크라고 하는 통신 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층을 네 개로 나눴는데요. FA 레이어, 그다음에 엣지 레이어, 네, 플랫폼 레이어, 그다음에 서비스 레이어 이렇게 네, 구성이 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레이어인데요. 요 맨 밑에 거는 이제 뭐냐면 요 야스카와 콕핏 요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로봇의 기본 정보하며 가동 상황, 알람 이력하며 백업하며 아크 모니터 기능, 유지 보수 기능, 오실로스코프 기능 등 대표적인 것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야스카 콕피트 플랫폼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그림을 보신다면 이쪽에 생산 라인에 데이터로 전부 다 콕피트로 올려줍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IoT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으로 해서 전부 다 분석, 활용을 해서 역으로 로봇 쪽으로 피드백 시켜줍니다. 피드백.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유지보수 관련해서 알람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람이 발생이 되면 좀 더 피드백해서 이 로봇을 관리하는 오퍼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 자체적인 관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복구시키는 거죠. 케어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의 동향, 즉 2030년 정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동향의 환경 및 미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좀 적혀 있지만,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딱 한마디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로봇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로봇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봇의 기초 능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설계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응용 기술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그 관점이고요. 외부 환경 쪽을 말씀을 드린다면, 로봇 관련된 메이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얘기죠.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매, 시- 마켓 시야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달려드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이제, 어, 그 인원, 저 로봇 관련된 인원들이 솔직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음, 어, 로봇이라고 해서 뭐 어렵고 기술이 어렵고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1년 정도, 1, 2년 정도 뭐 고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 로봇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거는 꼭 로봇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적은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르죠. 저 같은 경우도 1990년도에 사회를 활동을 시작할 때 에, 로봇
먼저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야, 로봇 외환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봇을 그때 하고 싶어서 로봇이라고 말만 알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이미지는 그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 음. 그거 가지고 저는 로봇을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 마징가 제트가 아니고, 산업용 로봇이었죠.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그때 당시 대우자동차, 쌍용, 거기에는 이제 로봇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왜? 뭐, 사람들이 항상 일정한 품질을 낼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 뭐, 전날 무리한 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음주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오전에는 힘들죠, 그죠? 근데 품질을 내야 되는데 집중이 떨어지면 품질은, 어, 그 폭이, 품질의 안정화가 표준화가 좀 어렵게 되는. 음.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기 집어넣고 그리스를 정규 시기에 잘 그 주입을 해주면 이는 뭐 피칭한 대로 저 술 안 먹었어요. 아유 저 피곤해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일정하게 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로보틱스 기술 혁신에 의한 단기적인 미래 변화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우선 1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2강의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강의 때 뵙겠습니다.